저는 솔직히 책을 많이 읽힌 이유가 나중에 종착역은 수능이라고 치면은 수학이랑 뭐 사회, 과학, 언어 영역 모두 다 이제 이해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근데 수학 문제가 길어지고 서술형을 많이 길게 써야 되는 문제만 풀면은 그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써내려가는 게 막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라면 둘째가 서러운데 서술형 문제는 유독 약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근데 정말로 책이 많아요. 저거 진짜 쌓아놓으면 진짜 많거든요. 빼곡한데. 그러니까 방마다 책이 다 있네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엄마의 고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로 시작된 정욱이의 하루. 방학 기간이라 책 읽는 시간은 평소보다 더욱 길어졌는데요. 독서가 가장 쉬웠다는 미래의 정치가 장정욱 군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이가 그냥 책을 손에서 잘 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읽는 습관은 잘 잡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벌써 책만 1시간째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쭉 읽고 있는데요. 무슨 게임을 하나 그랬는데 또 다시 책을 또 집어들었어요. 오. 가끔 친구들과 놀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을 읽으며 보낸다고 합니다. 정욱이는 왜 그렇게 책이 좋은 걸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고 제가 글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날씨가 정욱이 서술형 문제 많이 어렵고 싫어한다 그래서 준비했거든.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단순히 쓰는 게 싫어서 서술형 문제를 꺼려하는 건지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런 건 아닌지 관찰해봤는데요. 그래도 시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손도 약간 좀 포동포동해가지고 귀여워요. 보니까. 난이도 상중하의 서술형 문제가 고루 분포된 이번 수다학고사. 생각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열심히 풀어내려가고 있는데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엄마 나 다 했어. 시험 결과. 난이도 상의 2번과 3번 문제를 모두 맞추며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정욱이. 곱하는 수인 8, 7, 9는 뒤의 수를 1을 더하는 규칙입니다. 혹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차근차근 짚어가며 설명하는 엄마. 그거를 말로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엄마의 마음 정욱이는 알고 있을까요?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소리 질렀거든. 그거 이 문제 다 풀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어머니가 안 빠지시죠? 네, 하지만 엄마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치 쓰기 싫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또 쓰는 거 까먹는다고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이해 못해서 답을 못 세워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답을 쓰기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답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요.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쓰는 건 싫어하는 11살 정욱이. 보는 글만큼 쓰는 글도 좋아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정욱이와 어머님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정욱이가 너무 귀엽네요. 정말 아우 너무 그냥 토실토실하게 생기고 좀 진중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머님의 이제 고민은 바로 이렇게나 책을 많이 읽혔는데 이 아이가 왜 서술형 문제에 이렇게 약한 것이냐라는데 이게 과연 책 읽기와 서술형 문제를 다루는 것과 이게 과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독서는 많은 걸 해결하지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도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감동을 받았다 정도밖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몇 개라도 꼭 물어보거든요.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뭐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읽을 때는 그러면 분석적 독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해력이 커지고요.
발표하려고 그러면 시간 순위든 자기 생각 순위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때 논리적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를 하면서 너무 복잡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내용 파악과 그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왕에 독서를 좋아하니까 네. 다른 능력들도 같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능력이 해결되면 서술형 문제 푸는데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요. 저는 그 독서 노트나 혹은 독후감 이런 걸 써보는 걸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읽은 다음에 후 활동이 없으면 그거는 거품처럼 사라질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아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책을 읽은 다음에 항상 저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제가 없을 때 뭐 또 독서 노트를 쓴다거나 이런 활동, 후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런 쓰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쓰는 연습 따라서 수학 서술형 문제도 쓰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수학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를 많이 했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이렇게 동일시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글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형태만 그럴 뿐 그렇죠. 전혀 다른 활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 아이가 좋은 환경에 접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서술형 문제를 답을 푸는 그 과정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답지 있잖아요. 네네. 문제집의 답지에 그 서술형 답을 천천히 보고 쓰면서 이해하고 한 번 더 쓰는 연습,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꼭 안내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수학을 찍으면서 이 친구가 인터뷰했잖아요. 뭐 30글자 이상 써야 되고 그냥 글이 좋아서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연습이 얘한테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이 인터뷰 한 번 요것만 해도 얘는 표현하는 연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화이트보드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구가 없더라도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소감이셨습니까? 부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조리 있게 네네.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요. 엄마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하나 준다면 일단 책은 좋아하는 아이니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능력보다 쉬운 책은 좀 빨리 정리해서 없애버려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능력보다 꽤 어려운 책까지 놔두시면 읽다 보면 계속 그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연필을 갖고 글씨를 잘 쓰는 게 세근육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많은 독후 활동을 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뭐 3줄에서 한 5줄 정도. 네. 만약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보고 써도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보고 써도 괜찮으니 한 3줄에서 5줄 정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고, 만약에 쓰는 거가 매번 하게 되면 또 책을 읽는 걸 두려워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앞에서 시간 순으로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든 문법이 왔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얘기해 보려는 시도가 책을 읽을 때 이건 읽은 다음에는 써야 되고 읽은 다음에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분석적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표현 활동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혼자 보드게임을 가지고 노는 방법 또는 아까 추리 게임이라던가 수학 범인 찾기, 뭐 각도 정확하게 그리기 이제 미션을 담은 수학 문제 풀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푼다던가 또는 뭐 전개도를 만들어서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살림살이를 만든다던가 뭐 네. 만들기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책이 많다. 지금 환경에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수학 관련 동화도 분명히 집에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 책 한 권에 담겨있는 개념과 원리를 찾아서 나만의 한 쪽짜리 기사를 쓰는 거죠. 뭐 신문을 써서 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독서와 이거는 다르다고 해서 독서를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독서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교사거든요. 저희 아이에게도 독서를 강조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독서 활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독서 활동은 반드시 언젠가는 빛을 발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유.